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그룹명을 알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멤버 개개인을 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명의 각자 매력을 뽐내기도 전에 소송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4명 중 1명만 남았습니다. 아란, 시오, 세나는 자신들을 키워준 소속사를 등졌고 키나는 그런 그들을 등졌습니다. 대중은 이미 피프티피프티의 통수돌 논란에 피로감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3위는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소속사로 돌아온 키나는 11월에 열리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합니다. 소속사는 더 이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3인에게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키나는 홀로 빌보드 어워즈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트랙트는 10월 19일부로 세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속사로 돌아갔습니다. 키나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반성한다는 사과의 손편지를 대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의 피프티 멤버로는 키나만 등록돼 있습니다. 일명 3프티로 불리고 있는 3명의 원년 멤버는 이미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키나가 마음을 뒤바꾸면서 배신돌로 낙인 찍혔던 피프티를 향한 부정적 여론은 기존 3명의 멤버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1명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팀 전체가 뒤통수 치더니 팀 내에서도 배신이 나와 보기 좋진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키나 홀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 참석한다는 소식에 대중이 여전히 껄끄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키나가 마음을 돌린 것도 납득됩니다. 피프티는 큐피드로 빌보드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 25주간 차트인 등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패가 불확실한데 피프티는 전 세계 SNS 이용자들 덕분에 저절로 바이럴된 덕분에 신인인데도 이례적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피프티는 톱 듀오 그룹 부문과 톱 글로벌 K-팝송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톱 듀오 그룹 부문에는 피프티 외에 메탈리카, 푸에르자, 레지다, 에슬라보 나르마도, 그룹포 프론테라 등이 올랐습니다. 톱 글로벌 K-팝송 부문에서 피프티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정국, 뉴진스와 겨루게 됐습니다. 쟁쟁한 후보군은 피프티의 인기를 짐작케 합니다. 최근 소속사가 신규 모집으로 신인 개발 및 트레이닝 파트에 채용 공고를 낸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JTBC와 손잡고 신인 걸그룹 오디션도 진행합니다. 어트랙트의 새로운 해외 홍보 대행 업체 인퓨즈 크리에이티브는 어트랙트가 피프티의 모든 노하우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해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프티의 새 멤버 선발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의 현 사태에 대한 반응은 국내와 꽤 달랐습니다. 원래는 전홍준 대표를 CEO이자 전형적인 낙덕 CEO로 보았지만 현재 그런 이야기는 줄어들었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말조심하자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3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방송한 내용이 번역되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았고 3인이 복귀 조건으로 전 대표를 보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3인을 지지하던 쪽도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을 안 본다고?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3인이 요구하는 자금 사용 내역 등도 왜 본인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된 것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등 3인의 주장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워너가 독소 조항으로 함정을 판 것까지는 내용이 퍼지지 않은 듯하지만 이미 3인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해외 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3인을 지지하던 여론이 완전 돌아서 현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피프티 멤버들을 뽑아 피프티 활동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3인은 이미 피프티 멤버로서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해외 레이블이 3인을 데려갈 확률도 0%라고 판단되는데요. 피프티 그룹명도 쓰지 못하고 큐피드 곡도 쓰지 못하고 게다가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K-팝 아이돌은 해외 레이블 쪽에서도
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트랙트를 배신하고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자 했던 3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해외 여론도 아예 비판 일색으로 바뀐 상황에 어느 곳에서 이들을 데려가려고 할까요? 국내 상황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들을 데려가 그룹을 만들어봤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각종 단체에서 반대하는 3인을 어떻게 대비시킬 수 있을까요?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지도 않은 명예회복한다고 소송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겠죠. 3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전홍준 대표는 시종일관 멤버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배신자인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돌아오라고 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K-팝 산업, 특히 걸그룹의 비즈니스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걸그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획사가 멤버들을 선발해 춤과 노래, 연기를 연습시키고 해외 진출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선생님도 붙여줍니다. 음반과 뮤직비디오 제작비는 물론 숙소도 기획사가 제공하고 멤버들에게 생활비까지 줍니다. 이렇게 해서 데뷔하는 대만도 보통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피프티는 데뷔하기까지 소속사가 6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뷔 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외에 먹고 자고 이동하는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룹을 유지하는 대만도 월 3천만 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도 성공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뉴진스처럼 데뷔 2개월 만에 초기 비용을 뽑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초대박 걸그룹은 극히 일부입니다. 데뷔 후 3, 4년이 지나도 변변한 히트곡 하나 못 내고 수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해 이익금 분배도 못 받는 걸그룹이 수두룩합니다. 걸그룹이 실패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기획사의 손실이 됩니다. 소속사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마지막까지 복비를 요청한 것은 그룹이 해체됐을 때 떠안게 될 손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판단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걸그룹의 훈련 비용과 음반,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은 일단 지출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광고비, 연구개발비도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매몰 비용은 고정 비용과는 다릅니다. 기계 구입 비용은 고정 비용이지만 기계를 헐값에라도 팔면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몰 비용은 아닙니다. 매몰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의사결정 때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잘못된 결정을 계속 끌고 가면 의미 없는 비용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물론 소속사 입장에서는 멤버들을 복귀시켜 활동을 재개하고 인기를 회복해 초기 비용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피프티는 이번 일로 대중적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승용차를 팔고 90세 노모의 예금까지 털어 피프티를 지원한 사실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피프티는 팬들 사이에서 자기들을 키워준 소속사 대표를 배신한 배신돌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결국 멤버 3명과 결별을 택했습니다. 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간 매몰 비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전홍준 대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인은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까요? 우선 키나가 홀로 피프티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8차 입장문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 입장문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물음표로 가득하겠죠. 빌보드 노미네이트는 아티스트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의 노력에 따른 대가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옳지 않나요? 저희가 이뤄낸 음악적 성과인데 계약 해지를 당해서 참가를 못하는 게 맞는가요? 어트랙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켰을 뿐인 저희를 버리고 빌보드 시상식에 참가를 논하는 게 업계 관행인가요? 등 어느 정도의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제 와서 기자회견을 열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3인 측은
지금까지의 의혹이나 업트랙트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단 하나도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이미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표권은 왜 신청했나? 코로나 키트는 안성일에게 받은 것이 맞나? 녹취록은 어떻게 된 것이냐 등등 질문이 쏟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입장문처럼 글을 써서 내보내는 것 정도는 누군가가 대본을 써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자들을 마주하며 질문에 대답하기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와중에 여론이 돌아선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피프티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K-팝 차트와 음원 사이트 공정성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특보 시절 피프티 사태 때 관련 연예단체들도 만나봤더니 아이돌 템퍼링 문제, FA 제도 등에 대해 변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관계 신뢰 문제를 서로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피프티 사태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연예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태입니다. 이제 3인이 기다려야 할 것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뿐입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 스타가 되고 싶었다면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소속사와 약속한 7년간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멤버들 각각의 이름을 알릴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력이든 외모로든 뛰어남을 보여주었다면 곡이 반응 올 때부터 이미 멤버 각자의 이름도 알려졌겠지만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고 4개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아직 멤버들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겠지만 이들이 아무런 손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어트랙트와 키나는 또 어떤 발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